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람에게 지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하고 애써 맺은 인연에 마음이 무너지고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지 헷갈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땐 억지로 애쓰는 대신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는 사람에게 지쳤던 이들이 선택한 마음의 기술입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오늘을 지켜줄 힌트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사님은 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임에서는 먼저 일어나 잔을 채우고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선 언제나 본인의 일정보다 남의 부탁을 우선했습니다. 자신은 피곤했지만 그 대신 들을 수 있는 참 좋은 분이세요라는 말이 유일한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그녀에게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 남편의 병수발과 자녀의 육아 지원까지 도맡아 하며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느낀 겁니다. 심장 두근거림,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병원에선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여사님은 그때 처음으로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도와주던 손주의 등하원을 며느리에게 양해를 구했고 동네 지인들의 부탁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컨디션 좀 챙겨보려고요. 짧지만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했지만 점차 그녀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늦게 일어나 차를 끓여 마시는 시간이 생겼고 오랫동안 미뤘던 독서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죠. 그녀는 말합니다. 뭐라고 할까 무서웠는데요. 이상하게 내가 나한테 미안한 게 더 괴로웠더라고요. 이젠 예전처럼 무조건 모든 부탁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간관계가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솔한 관계만 남았고 그녀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위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윤 선생님은 은퇴 전까지 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누구보다 조직 안에서 조율을 잘하고 학생, 학부모, 동료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도맡아 했죠. 퇴직 후에도 그는 다양한 모임에서 중심인물로 불리며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속은 피로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의견에도 반대하지 않으니까 늘 내가 중심에 있지만 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그의 말에는 씁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친목 모임에서 자신이 힘들게 마련한 식사 자리에 이 집 음식 별로네 라고 툭 던진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말 하나에 그는 몇 밤을 뒤척이며 괴로워했고 나는 왜 항상 이렇게까지 애쓰는 걸까라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맞추려는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끌리지 않는 자리는 가지 않았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저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지금 그는 동네 도서관에서 작은 독서 모임을 운영하며 참여자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때때로 의견 충돌도 있지만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는 말합니다. 맞추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엔 여백이 필요하더라고요. 최 여사님은 말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분위기를 띄우고 말이 끊기는 순간을 어색해하지 않기 위해 농담 한마디, 옛날 이야기, 남의 흉 아닌 흉까지 꺼내곤 했죠. 모임에서는 늘 인기가 있었고 지인들은 그녀를 분위기 메이커라 칭하며 즐겁게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오면 공허했습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자신의 얘기는 하나도 하지 못했다는 느낌, 진심을 꺼내기엔 타이밍을 놓쳐버린 감정이 언제부터인가 계속 쌓였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별로 말이 없던 옆집 이웃과 우연히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데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았다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녀는 그 경험을 계기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보다 말 없이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 좋은 관계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기존의 소란한 모임에서 점점 발을 뺐고 조용하지만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과 차를 나누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람보다
편한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굳이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런 관계는 아무 말 없어도 따뜻하거든요. 지금 그녀는 말이 적어진 대신 마음이 더 크게 열렸다고 말합니다. 박 선생님은 60대 중반에 자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가움과 기대가 컸습니다. 손주의 재롱을 보는 건 기쁨이었고, 식사를 함께하는 것도 오래간만에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역할은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심부름과 요청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이 병원에 다녀와야 할 날에도 오늘만 애 좀 봐줄 수 있냐는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원길에 나섰을 때 박 선생님은 마음 깊숙이 무언가 놓쳤다는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내가 나를 놓치겠다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은 자신만의 시간으로 정하고 모든 일정과 요청에서 잠시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혼자 산책을 하며 그는 스스로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에 가족들은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존중하기 시작했고 박 선생님은 오히려 가족들과의 관계가 더 평화로워졌다고 말합니다. 거리는 단절이 아니에요. 숨 쉴 틈이 없는 관계는 결국 무너지니까요. 사랑해서 더 오래 함께하고 싶어서 물러서는 거죠. 오 여사님은 중학교 시절부터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가족사, 연애사, 아픔까지 나눴던 사이였기에 가끔 상처되는 말을 들어도 이해해야지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 친구의 말에는 무의식 중에 상대를 깎아내리는 습관이 배어 있었고 오 여사님의 마음은 해마다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수술을 앞둔 오 여사님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그 정도 수술은 아무 일도 아니야.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라는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이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공허했지만 점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리는 미움의 표현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호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그 사람 없이도 나는 잘 지낼 수 있더라고요. 그녀의 곁엔 새로운 이웃이 생겼고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교회 지인들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된 시간도 함께 생겼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기쁨도 상처도 사랑도 겪게 되죠. 하지만 사람에게 지쳤을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건 내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조금 느슨해져도 괜찮습니다.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먼저 돌봐주세요. 당신이 지켜낸 오늘 하루가 앞으로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공감 쉼터는 언제나 당신 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공간이 여러분 마음의 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